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3%가 넘게 빠졌는데요. 코스피 시장 2200선 이탈하고 21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빠지면서 6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했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1176원대까지 오르면서 28거래일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 인원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나왔고요. 확진자는 5,974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함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연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전일장 시장은 3% 이상 폭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아침 시초가의 시장은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일 이제 경기 관련 민감 섹터에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골라봤고요. 일단 지금 2월 달에 지금 갤럭시 S20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인 액트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인데요. 올해 갤럭시 S20 시리즈향 신규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ASP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AF 오토포커스와 OIS, 그다음에 아이리스 액추에이터인데요. 주로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의 후면 카메라에 탑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카를 찍는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기능이나 화소나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제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 왜 갑자기 갤럭시 S 지금 11에서 20으로 넘어가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플래그십 모델에 있어서 이제 연도와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0 시리즈의 특징은 카메라입니다. 바로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S20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폴디드 줌 카메라와 1억 화소 카메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포인트로 마케팅 포인트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1억 화소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카메라의 화소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이제 화소가 되겠고요. 폴 디즈 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좀 광학, 3배 줌, 이렇게 좀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폰 툭티라고 하죠. 이 폰이 좀 카메라에 비해서 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폴디즈 줌은 잔망경 구조로 완전 새로운 구조로 이 폰툭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카메라 디자인 측면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납품하는 동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17,000원, 손절 라인 1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연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1.57%의 수익률, 그리고 4위는 바텍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 1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3위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4%. 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10% 넘는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2.55%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케이프 올라와 있습니다. 3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아타바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요. 수익률 32%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2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3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왔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7위와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8%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6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38.37%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8% 넘어가고 있고 4위부터는 수익률이 50%를 넘어갑니다. 김재성 팀장의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5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김재성 팀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1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68%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 2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1위에도 역시나 백은한 팀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KM제약 올라왔습니다. 12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수익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우한폐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하락이 동사의 주가 또한 약세 흐름을 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의 단기간에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22평선 위에서 안착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연초죠.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되는 만큼 메가스터디 교육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요. 1월 16일에 기록하였던 46,500원이 최근 240일 기준 최고가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 가격대까지의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해당 가격까지 움직임을 지켜보고 이후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랩지노믹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3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 후속주로 포함이 되면서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한폐렴이 너무 장기적보다 이제 단기성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금일장 50% 정도 비중을 절반 축소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기술적 분석 시에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과열권에 도달한 모습이고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 사실상 고개를 들고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적인 뭐 급등 패턴, 뭐 전일에도 시간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도 금일장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의 50% 청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했고 유럽 증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이 깨졌는데 오늘 시장은 0.5% 상승하면서 2187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관망을 하십시오. 비록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 같은 경우에 0.7% 수준, 나스닥은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애플의 실적 상회, 즉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을 주의해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제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천억 이상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걸 모두 즉 어제의 충격을 많이 하는 건 힘들 겁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적어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시장이 점차 안정이 되면 그때 진입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화두는 역시 우한 폐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가 지난 10거래일 정도 전부터 나오면서 이후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에 하루 자고 나면 2배 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확진자가 대략 300명 수준이었고 사망자도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며칠 만에 너무나 크게 증가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동기간 중에 이 치료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라든지 또 언론 차원에서의 보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금융시장까지 크게 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 정부 모두가 이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언론 보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확진자든 사망자든 그 증가율은 적어도 오늘 혹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뜻하는 것은 시장의 반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실물 경제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GDP죠.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1분기 기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GDP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정부 지출과 순수출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라고 하는 소비가 매우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소비가 매우 위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비가 1년 기준 최대치를 찍어야 하는 그 시점에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GDP의 하락은 불가피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민간 소비의 하락분을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쏟아붓는 정부 지출로 만회를 한다면, 상쇄를 시킨다면 GDP 성장률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겠지만 정부 지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창출해내는 민간 소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매우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저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1분기 기준 무역 흑자 최대국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출 교역량 또한 위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어제 중국 소비주들이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어제 충격을 만회한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망세 유지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우한폐렴 우려 속에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지만 우한폐렴이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확산 경로가 어떻게 된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세계보건기구 향후 대책과 중국 내 상황도 속단할 수 없는 구간이기에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크게 수정하거나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우려를 벌써부터 높일 필요는 없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무분 변화 확대는 자제하는 상황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당분간 국내 증시의 단기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투자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 속도가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이전 질병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염병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표명되고 있으며 결국 여전히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못한 상황에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더해지며 금융시장에 이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 상황을 중장기적인 비관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소재로 삼는 것이 하지만 결국에는 경계할 부분이긴 한데 국내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발표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과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작년 올 1월까지 이어진 랠리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화장품, 면세점 등 유커 소비주들의 시장의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줄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될 수 없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수익 관리와 포지션 관리의 안전을 기해한 지금 포지션을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금등 상대적인 안전자산 강도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수준으로 보여지고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우한폐렴 관련주들도 유심 있게 볼 수 있겠지만 그에 관련돼서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든지 여행주들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는 유심 있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오자님께서는 오늘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저는 자동차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장중 8% 이상 상승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의 상승 그리고 변동성은 최근 1년간 최대치였어요. 그에 따라 기아차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게 뜻하는 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세가 적어도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1차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2차 협력업체까지 특히 국내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호조에 기인한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 개선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국내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지 반드시 인지해 두시고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는 이제는 현대보다는 기아차, 아직까지는 자산 가치가 조금은 덜 부각된 기아차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우한폐렴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간밤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평균적으로 1% 가깝게 올랐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가깝게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올랐고 더불어서 애플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흐름 타면서 59,1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삼성전자 다시 5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 반등하면서 9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 강보합권 어제 하락장에서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49만 5,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2% 반등 나옵니다. 18만 2,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0.7% 상승 흐름 타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0.45% 상승 흐름 타면서요. 3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2,500원대. 삼성물산도 여전히 10위권 지켜내고 있고 1% 가깝게 반등하면서 11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합니다. 670선 회복하면서 67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4% 강보합권 2185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5% 반등 나오고 HIB도 마찬가지로 1.5% 반등 10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크게 빠졌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1.47% 크게 반등합니다. 8만 2,700원대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 ENM과 펄어비스는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어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 넘게 반등하네요. 56,800원대까지 올라왔고 휴젤은 0.68% 상승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도 1.5% 이상 반등을 가져가면서 32만 원대까지 회복됐고요. 원익 IPS가 이제 9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솔브레인이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공사는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과 기지국 안테나 등 통신 관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방위 산업이죠.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까지 진출을 하면서 사업의 점진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통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산업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5G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죠. 앞으로 5G 시장은 분명 더 발전할 거고 그에 따라 에이스테크의 주가 상승 또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실적 매우 좋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0% 상승한 42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토대로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전망한다라고 하였을 때 에이스테크가 올해 보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만큼 주가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급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점 토대로 에이스테크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12월이었죠.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었던 건 아닌데 큰 운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운봉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반대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변동성이 있고 방향성이 위쪽으로 되면은 그 변동성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 점 그대로 목표가를 13,000원, 손절 가격을 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도어 부품에 속하는 차체형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요. 최근의 시장 환경 개선에 따라 수혜 또한 일정 부분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아차는 물론이고 완성차 업체 전반적인 회복세를 분명히 이끌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침체가 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 업종의 주가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와 엮여있는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역시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 산업 전반적인 개선세에 힘입어
주가 또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은 1조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크진 않지만 EPS라고 우리가 부르죠. EPS 증가율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순이익 개선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 개선은 결국에는 사내 유무와 배당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지만 이 배당이 혹시나 올해 크게 나오게 된다면 주주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전공 현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이 종목 또한 제가 기술적으로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드릴 건데 1월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장중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평화전공이 기존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변동성, 즉 확대된 변동성은 주가 상승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그 점 토대로 평화전공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0,000원, 손절 가격은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예방, 신약 개발, 제약, 의약품 유통, 의료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제약, 바이오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및 관련 사업을 하는 바이오 연구소 부문과 의약품 생산 판매를 하는 제약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 대표를 따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모습입니다. 계열사인 이텍스 제약을 2010년 합병하여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중 리스팜은 의약품 전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항합신약 개발 업체인 매드팩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북경 테레이건 유한공사를 설립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강점으로 내세워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아주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지난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 서비스인 진스타일 메디핏을 선보인 모습입니다. 진스타일 메디핏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3mm 정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욕 조절, 지방 대사, 그리고 당 대사, 스트레스, 염증, 에너지 소모 등 6가지 항목을 분석해 식단, 운동, 영양제, 약물 등 맞춤형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전자와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해외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8%가량 성장해 2023년에는 42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전망성 충분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제약, 의약품, 유통, 유전체 등 전 분야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바이오 분야 수주 증가와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최근 유전체 분석 업무의 워크플로우, 관리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 특허를 취득한 모습을 보아 앞으로 재무 상태에 추가적으로 더 개선 여지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아 현재 구간 눌림목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7,4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현대약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음료인 미에로 화이바를 비롯하여 일반 의약품인 울파스, 버물리,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 미아뭉칠 등 170여 가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응급피임 시장에서는 동사의 엘라원과 노레보 지렴 치료제 시장에서는 진우 프로절정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약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6월 7일부터 진행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HD6277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재 HD6277은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약효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포함해 올해 하반기 임상 1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대약품 이번 AD에서 이제 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HD 6277의 임상 1상에서 정상의 단회 또는 반복 투여 시에 따른 이제 안정성 및 내약성을 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혈중 약물 노출에 의한 약동학적 관찰 결과와 악력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국내 최초 치매 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 승인 소식 등 아주 좋은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로도 후속주로도 포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3%, 자사주 펀드가 약 15%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2016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모두 흑자 기록한 모습입니다. 2018년도 기준 이제 자산이 1,588억 원, 그리고 부채가 518억 원, 자본이 1,070억 원으로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최근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단기, 중기, 장기 이제 모멘텀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이하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어제 이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8,1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동사의 기술력, 그것이 사실상 사우디와 알제리, 즉 북아프리카 등 현재 중동이 등 크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에만 4조 원 이상의 수주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규모 수주에 따른 현금 흐름이 몇 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주가의 반응이 전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4조의 수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사의 현금 흐름이나 재무 개선에 있어서 큰 기대는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가 많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수주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넓게 보면은 조선업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소폭 나왔다 하더라도 연초부터 주가가 밀린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괜찮은 수주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조금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필룩스입니다. 6,770원에 현재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자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룩스 어쨌든 뭐 공시적으로는 좀 괜찮은 공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실상 이제 주가적으로는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월 30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이제 11월 19일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부터 6,200원대까지 한번 눌림목 매수로 분할 매수를 받쳐 놓으신다면 좀 괜찮은 수익 청산을 하실 것 같으나 이제 기존적인 보유자분들은 아직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개발, 뭐 어떠한 뭐 신약을 개발하던 간에 그에 대한 이제 비용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재무 상태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와 관련돼서 뭐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도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나와
솔직히 이제 주가랑 이제 실적은 가장 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과도한 지출이 생기게 되면 실적 또한 좋지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하락 가능성 또한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시에도 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뭐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 모멘텀들이 아직 바닥권에 있는 에너지이고 이런 와중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무리 강하게 에너지가 표출이 된다고 한들 단기 이평선이나 아니면 뭐 최대 22평선에서는 다시 저항받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적인 보유자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200원까지 한번 눌림목으로 분할 매수 한번 받쳐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인데요. 이 애플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 흐름 나타냈는데 일단 오늘도 LG이노텍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좀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15만 9천 원대까지 고가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5개 튀었던 LED 조명 냉장고 부품 사업을 접는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청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좋은 결심을 어찌 보면 시장은 물론이고 주주들에게 매우 좋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환경 자체가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고 미증시의 흐름도 좋습니다. 비록 우한폐렴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애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5 수준까지 거의 간 것으로 아는데 그 흐름을 LG이노텍 또한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LG이노텍이 기존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업 부분을 도려낼 것이다라는 것. 그게 인적 분할이 되든 물적 분할이 되든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할 이야기거리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 주가가 시가총액이 3조를 넘어가는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갭 상승이 나온 거 감안하면 LG이노텍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올해 일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와 함께 전화를 연결해서 오늘 이 저가 매수 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일단 리뷰 관련해서는 11월 15일에 저가 매수 의견 주신 ITM 반도체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15일에 ITM 반도체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목표가 5만 원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일단 가는 것은 일단 물량이 상투가 나올 때까지 뭐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장세의 특색이 있죠.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상승 반열에 그 합류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전체적인 한 번 흐름은 한 1년간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그 외 지속적인 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잘 가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실적과 그리고 현재 아이폰과 관련해서 애플 아이팟 프로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 단독 공급 소식 뭐 이런 것이 처음에 기초가 되면서 뭐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많은 그 이제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배터리 보호 회로나 이런 것은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많이 출하되고 이럴 때일수록 그 이 회사의 위치 또한 그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움직이는 주가는 우리가 항상 어느 거든 간에 그 상투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이런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 상투가 아니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 뭐 저점에서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고점을 판단할 기준은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뭐 500만 주까지도 이제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최근에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팔고 좀 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래량 상투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도 뭐 매수 관련해서 목표가는 넘었지만 2차로 추가적인 목표는 최소한 6만 원 이상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뭐 어제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가장 그 대표적인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장세 흐름 자체가 뭐 먼저도 ITM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그 2차 전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쪽에는 빨리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한 올해 초부터 시작하는 그 흐름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은 종목으로 모시고 이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했던 변화, 뭐 꾸준하게 뭐 전기차 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꾸준히 뭐 지금 현재 뭐 매년 10% 이상, 뭐 14% 뭐 이렇게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자체의 용량 자체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양극재, 음극재 부분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량이 이제 1만 5천 톤인데 22년까지 5만 9천 톤으로 한 4배 이상 늘리는 이런 그 생산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확대 차원에는 지금 현재 뭐 주문량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제조 국내 뭐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뭐 이노베이션 이런 3사 등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가 뭐 꾸준히 이제 필요한 거고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이런 그 양극재 생산에서 또 중요한 원재료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국내 어떤 제조사를 통해서 물량 조달이 더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제조 3사에서 지속적으로 원재료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뭐 생산 현대차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4만 4천 톤의 어떤 생산량에서 22년까지 7만 6천 톤으로 이렇게 늘리는 이런 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그 생산에 따른 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만 과거의 그 어떤 고점 수준에서의 그 이상의 한번 가격도 이번 장에서는 한번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한번 꽃피고 뭐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주도주 중에서의 가장 또 주도주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벗길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또한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그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렇게 밀릴 때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서 가격 전략은 뭐 장중 저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218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시가가 고가입니다. 거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75선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합니다. 특히나 기관이요. 25분 만에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매도세 50억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개인이 1,800억 원 넘게 저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상승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반등 나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시간 외 거래까지 올라갔던 이 가격 59,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7% 반등 흐름 나옵니다. 97,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가 1.4%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깨졌던 18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1% 가깝게 내립니다. 현대모비스가 3% 넘게 급락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삼성물산도 0.45% 하락세 나오고 있고 11만 1,500원대, 11만 2천원대 깨지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거래됩니다. 6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71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오늘 코스닥 시장 이 힘을 좀 잃으면서 65선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3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0.5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HLB는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JENM 0.49% 상승,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0.49%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1,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좀 힘을 많이 잃은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장 초반에는 2% 반등 나왔는데 0.5%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55,300원대. 그리고 휴젤과 메디톡스, 보톡스존은 오늘 그래도 1%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힘 잃으면서 강보합권 헬릭스미스가 10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0.6%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8,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은 어제와 크게 다름없이 1,17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마스크나 이제 백신 관련주들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개인들의 좀 물량을 뺏어내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화학 섬유 관련해서 TK 케미칼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나 이제 팡주라고 하죠.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백신 관련주들의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찾고 이제 다음 섹터군을 좀 발굴하려는 좀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정으로 AI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추진 계획도 있는데 일단 AI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주나 IoT 같은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디지털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거는 엔터주 그리고 우리 한류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일정을 좀 명시해드렸고 일단 한국은행 그 금융 경제 상황 점검회의 어제 개최가 됐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의 또 관련 기사들을 보시고 향후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새벽에 오늘 아침에 나는데 내일 아침이죠. 네.
일단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G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걸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폐렴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단 다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지금 개인들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이 들어와야지 개인들의 장만으로 상승 매수만으로는 상승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 그런 뭐랄까요? 네. 그거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현대제철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가 31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나 MS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오전이잖아요. 미리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단 인터넷 방금 말씀하신 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관련주들도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자리를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엄청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VR 관련해서도 오늘 뭐 게임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IM이나 이러한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핸드폰 출시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2나 뭐 이런 애플 새로운 아이폰 같은 것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인터넷 관련주나 그 카메라 모듈, VR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AI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뭐 저점 구간이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으나 그 저점 그 기존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로 추세가 많이 몰려가면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옥석거리기를 잘 하셔서 저점에서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구간에서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원픽 종목을 하나 고르자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대림재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골판지용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 투자자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본질로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백신 그리고 마스크, 손 세정 업체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마스크나 공기청정 이 업체들도 있는데 일단은 완전 기본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대림재지 말씀드리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제 봄까지 천천히 끌어가시기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일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조금 밑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자리에서 조금씩 진입을 하신다면은 목표가 한 1,7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1,48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원픽 종목으로 대림재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 증가에 따른 이 마스크 관련 투자자 수급이 양호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또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엮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로는 1,480원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1,700원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해주신 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흐름이 좋거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4,06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4,365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위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고 어제 말씀드리고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 백신이나 마스크 관련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좀 물량을 뺏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달았고 어느 정도 보합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어제나 오늘 아침에 띄워줄 때 매도를 좀 진행하셨다면 지금 4,000원 자리쯤에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투입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될 부분이에요. 폐렴은 이제 봄철까지 보셔야 되는데 4월, 5월이 거의 뭐 절정기라고 합니다. 일단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슈가 뭐 완전히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질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고 눌림목 구간마다 계속해서 공략하시면 수익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까 전에 장 흐름 짚어주셨을 때 이 TK케미컬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장에선 좀 폐렴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종목들 한번 매수해볼 만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학 섬유 관련해서도 TK케미칼, 뭐 코롱 머티리얼, 대한 화섬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TK케미칼이 지금 대장 선두주자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단구에서 많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고 뭐 지금 자리에서 접근도 괜찮아지고 뭐 분봉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대응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은데 인터넷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바디텍 매트 같은 거는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도 헬스케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어제 종목을 몇 개 출하놨었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백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조금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백신 그 다음 섹터를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데 백신이나 마스크 뭐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눌림목 구간에만 진입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헬스케어나 방금 말씀드렸던 제지 관련주, 손 세정 업체, 장갑이나 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걸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장이 코스피 시작은 0.07% 강보합권 2178선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폭 키워가지만 개인이 좀 매수해주면서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